네, 22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한영국어 해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주요 문항들만 따로 지금 집어넣은 상태고, 그다음 시험 범위가 이때는 2차 함수부터 원의 방정식까지였어서 원의 방정식 파트들은 우선 뭐 주요 문항들은 촬영을 해둘 거니까 필요 없는 사람들은 잘 넘겨가면서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은 우선 난이도는 뭐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한데 이제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14번이나 아니면 16번 같은 것들 좀 어려운 것들을 잘 피해가면서 문제를 풀었으면은 다른 것들은 좀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15번이라거나 아니면 서술형 3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인지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14번부터 한번 쭉 가보게 되면은 문제가 많이 어려운데 난이도는 한 중상 정도, 맞추면 1, 2등급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처음에 주어진 x값의 범위가 2부터 4, 이 범위 안에서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이 4가 되도록 하는 주실수 AB에 대해서 4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자. 좀 많이 물어봅니다, 지금. 다시, 우선 이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나 보니까 2차 함수는 축의 방정식의 x는 2a가 될 거고, 그럼 그 x는 2a라는 게, 축이라는 게 저 정의역, x값의 범위를 기준으로 그 사이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에 따라 이제 케이스가 달라지게 될 거다. 그래서 케이스를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케이스를 쪼개고 한번 시작을 해보게 되면은 첫 번째 케이스,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축의 방정식의 x는 2a가 될 건데 이 2a라는 게 정의역보다 왼쪽에 있을 때, x값의 범위가 2, 4인데 2, 4가 여기 있을 때 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최소값이 4가 되도록 하라고 했을 때 최소값은 x가 2일 때 최소가 될 거다. 그럼 지금 케이스를 분류해보면은 요 2a가 2보다 왼쪽에 있을 때인 거죠. 2a가 2보다 왼쪽에 있을 때, 즉 뭐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때 케이스가 한 개가 등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요 축의 방정식이 2, 4 사이에 있을 때, 2, 4 사이에 있을 때, 2, 4 사이에 있을 때를 보게 되면은 요때는 최소값이 여기 2a일 때가 되겠지. 그러니까 최소값이 4가 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을 따라서 지금 케이스를 분류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최소값이 2a일 때 이때는 축이 2랑 4 사이에 있는 거니까 2a 4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a 값의 범위는 뭐 1부터 2 사이에 있을 때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여기다 쓸까요? 세 번째 케이스는 2차 함수가 축의 방정식의 x는 2a가 될 거고 2가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을 때, 그래프가 요만큼 그려지고 있을 때 2, 4, 얘는 축의 방정식이 4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2a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되겠죠. 총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고, 그 세 가지 케이스 각각에 대해서 최소값이 4가 되도록 하자. 조금 식이 길어질 수 있는데 차근차근 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건 F2가 최소가 될 거여서 F의 2를 구해보는 거야. 최소값은 F의 2가 될 거고, F의 2는 여기 집어넣어봐야죠. 4A 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B 더하기 4, 얘가 4가 되게 하래. 여기서 이제 A, B에 대한 관계식을 한 개 구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4A 더하기 B 쪽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답이 등장을 한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B는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8A가 될 거고, 문제에서 4A 더하기 B의 최대를 물어봤으니까 4A 더하기 B의 최대는 이 자리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12A가 될 거고, 요만큼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겠다. 여기 생기기를 마이너스 4에 a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9 맞나요? 그쵸? 이런 식이 쓰여 있게 될 거여서 맞죠? 이런 식이 쓰여 있게 될 거여서 요만큼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게 되면은 최대값은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었으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을 때가 최대가 되겠죠.
축이 2분의 3이니까 a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1을 여기는 거랑 똑같겠죠? 얘의 최대값은 8이 될 거다. 그 첫 번째 케이스,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4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해보니까 그때 최대값을 구해보니까 최대값은 8이 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의 최대값은 8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것도 한번 갑시다. 두 번째 케이스, a가 1부터 2 사이에 있었을 때 요때의 초속값을 구해보게 되면은 초속값은 여기인 거예요. 꼭지점의 y좌표가 될 거고, 2a를 대입을 하시면은 2a는 이제 b만 남게 되겠지. 그래서 b는 4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아까 4a 더하기 4a 더하기 b의 최대를 구하자는 건데, 이 4a 더하기 b는 4a 더하기 b 자리에 4를 대입해서 4가 될 거고, 요 4a 더하기 4의 범위는 a 값의 범위가 최대가 2였다 보니까 이 대입하시면은 1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에서의 최대값은 12가 될 거다라는 거. 근데 지금 답이 없죠. 8도 없고 12도 없으니까 세 번째 케이스께 답이 될 건데,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은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때도 최소값 한번 구합시다. 최소값은 얘는 4일 때가 제일 밑에 있는 값이 될 거여서 f의 4가 될 거고, 이 f의 4를 구해보시면은 4 대입하죠. 4a제곱 마이너스 16a 더하기 b 더하기 16은 4. 마찬가지로 b는 마이너스 4a제곱 더하기 16a 빼기 12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아까 4a 더하기 b 자리에다가 똑같이 대입하는 거예요. 4a 더하기 b는 b 자리에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4a제곱 더하기 20a 빼기 12가 되고, 이것도 표준형으로 바꿉시다. 그럼 마이너스 4에 a 빼기 2분의 5의 제곱 더하기 13 이렇게 된답니다. 25? 그쵸? 그래서 요만큼은 최대값을 구하시오.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최대였다, 요게 범위였다 보니까 여기 a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은 그때 최대값이 등장을 하게 될 거고, 이때 최대값은 10. 그쵸? 2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2분의 5를 대입해야 돼요. 2분의 5를 대입하시면은 뒤에 있는 13만큼이 남게 될 거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문제가 최소값이 4가 되도록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에서 끝내는데, 얘는 뭐 이때 그 다음 걸 또 구하시오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케이스를 분류를 해야 되는 거고, 케이스를 분류한 상태에서도 다 구해봐야 돼요. 다 구한 다음에 그때 4a 더하기 b의 최대값은 4a 더하기 b는 8도 가능했고 12도 가능했고 13도 가능한 건데, 이때가 진짜 최대값이 되겠다 라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우선 1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이구야. 15번에 뭐 두 원에 접하는 직선을 구하자 라는 문제인데, 이제 이런 문제가 등장했을 때 이제 그림을 언제 이쁘게 그리고 언제 그림을 좀 막 그리겠냐 할 때, 이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한 직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한 직선, 그걸 가지고 이제 중심선이라고 하게 될 건데, 그 중심선이 이게 축에 평행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림을 조금 이쁘게 그려보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심선이 지금 중심이 마이너스 3,0이고 0,0이다 보니까 이 중심선 자체가 x축이 될 건데, 이런 중심선이 축에 평행할 때 x축 위에 있거나 y축 위에 있거나 아니면 평행하다거나 라고 하게 되면은, 그럴 때는 그림을 좀 이쁘게 그려보면 좋고, 그림을 이쁘게 그려봤을 때 대칭성들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닮음 같은 것도 이용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잘 한번 그려볼게요. 문제가 여기에 그게 있다고 합시다. y축이 이렇게 있어. 일단 반지름 3인원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인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심이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여기 있죠. 이렇게 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지금 이쁘게 잘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직선이 두 개의 원에 동시에 접한다. y는 mx 더하기 n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 y는 mx 더하기 n은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직선,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요 짝으로. 그 다음에 요 때랑 똑같이 대칭되게 요 놈을 가지고 x축에 대해 대칭시킨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도 접선이 하나가 그려지게 돼요. 나쁘지 않은 그림이. 접선이 이렇게 위아래로 두 개씩, 한 개씩 존재하게 될 거라는 거고, 이 원이 있고 접선이 등장을 하게 된 거니까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수선의 발 찍는 거는 이건 뭐 이제 국룰이지. 저까지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거랑 3인 거 알고 있고요. 그다음 잘 관찰해 보니까 요만큼의 각에 대해서 요 작은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은 둘이 닮음이 될 거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닮음이 될 거다. 그죠? 뭐 동그라미 지각인 거니까 AA 닮음이 될 거고, 그리고 닮은 B까지 또 알 수가 있는 거여서 요만큼의 뭐 빗변의 B들이 2대 3이 되겠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 더 사용을 해보게 되면은 요만큼의 중심이 마이너스 3이었었고 여기에 중심이 이제 원점이었다 보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또 3이 될 거다. 근데 이 빗변의 길이가 요거 대 요만큼의 길이가 2대 3이 돼야 되는 거여서 요만큼의 길이를 뭐 K라고 뒀을 때 K 대 K 더하기 3은 2대 3 풀어보시면 요 길이 6이라는 거 구할 수가 있어요. 요만큼의 길이가 6이어야 된다. 요만큼의 길이는 3인 거고 6대 9였던 거지. 그래서 요 밖에 있는 왼쪽에 있는 요 x 절편을 구할 수가 있는 건데 요 x 절편의 좌표는 마이너스 9,0이 됐던 거고, 우리가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게 되면은 직선의 방정식은 지나고 있는 한 개의 점과 기울기가 필요한 거여서 요 파란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필요한 상태인 건데,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는 우리 기울기라는 거는 탄젠트인 거죠. 탄젠트 세타. 밑변분의 높이가 될 건데 요 세타라는 각에 대해서 밑변분의 높이를 구해주면 돼. 동그라미라는 각에 대해서 밑변분의 높이를 구해주면 되는데, 우리 밑변은 9인 거 알고 있지만 높이가 뭔지 모르다 보니까 굳이 뭐 이걸 밑변 높이로 갈 필요 없고 요걸 밑변 높이로 가주면 괜찮을 것 같아. 요만큼 밑변 수직 높이가 될 거여서 밑변의 길이 어떻게 구하노? 그래서 6이니까 1대 3, 여기는 2루트 2만큼이 될 거여서 길이가 4루트 2가 될 거다. 아니면은 뭐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여기가 4루트 2인 걸 구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라는 각에 대해서 밑변분의 높이, 탄젠트 값을 구해보게 되면은 2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은 결국에 y는 2루트 2분의 1 x 더하기 9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쓰이게 됩니다. 아니면 뭐 아래 거일 수도 있겠죠. 아래 것도 직선의 방정식 구해보라고 하게 되면은 요거는 y는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 x 더하기 9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여튼 뭐 이제 mn 곱하는 거다 보니까 얘든 값은 똑같이 등장을 하게 될 거고, 요거 전개해 보시면은 2루트 2분의 1 x 더하기 2루트 2분의 9 이렇게 되고 있는 거여서 8mn 때리면은 답이 9가 나옵니다. 답은 5번이었어요. 이런 접선 문제들 등장했을 때 중심이 만약에 지 맘대로라고 해요. 마이너스 3,0인데 막 지 맘대로 막 1,3 이런 식으로 있게 되면은 그거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로 이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되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계산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림을 딱 그려본 다음에 닮음을 이용해서 절편을 구해본다거나 기울기를 구해본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아예 사용을 안 한 거죠. 이러면 확실히 좀 빨리 나오긴 한다. 15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도 잘 봐야 되는데, 오케이.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다. 요거 서로 다른이라는 걸 안 보게 되면은 답이 없을 거야 아마.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다. 두 정수 A, B가 뭐
크기가 2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때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자. 근데 우선 3차 방정식 관련된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3차 방정식 인수분해하는 거는 무조건 인수 정리예요.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0이 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고 있는 거니까 3차 방정식은 인수 정리에 의해 x 더하기 2로 묶일 거고, 그 다음 차근차근 개수 비교하면서 쭉 묶는 거죠. 요거 전개했을 때 위에 있는 식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 2ax제곱 제 2bx제곱 2b 빼기 2ax가 돼야 2ax제곱 2bx제곱 빼기 2ax제곱 하게 되면은 2bx제곱 남게 될 거고, 마지막에 상수항만 비교하셔서 더하기 4a는 0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다. 근데 이미 x는 마이너스 2라는 근이 한 개 등장을 한 거고, 이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수근이 있어주면 되는 건데, 약간 부정방정식 냄새가 좀 나요. 부정방정식 냄새.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에서도 뭐 서로 다른 두 근이 정수일 때라고 하게 되면은 뭐 합의정수, 고비정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쪽으로 가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지고 이제 걔를 알파, 베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이 두 근의 합을 구해보시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죠? a분의 2a 빼기 b, 2a 빼기 2b가 될 거고, 2 빼기 a분의 2b 이렇게 될 거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구해보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4, 이렇게 딱 뜨네요. 결국에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다 했었는데, 여기 두 근, 나머지 두 개의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나머지 두 근의 곱이 4가 된다라고 합니다. 4를 가지고 알파랑 베타로 잘 쪼개주면 되는 거고, 이 알파랑 베타가 서로 다른이다 보니까 4가 되려고 했을 때 2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빼고 가는 거고, 또 마이너스 2가 안 되는 이유는 여기서 마이너스 2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근거가 될 수가 있겠다. 그 4를 가지고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해봤을 때 4는 1 곱하기 4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게 됩니다. 1, 4나 4, 1은 똑같은 거야. 알파, 베타에 대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알파, 베타가 그쵸 1, 4, 1대를 먼저 보게 되면 알파, 베타가 1, 4야. 요게 5가 되겠죠. 5. 요때를 보게 되면은 요거 알파 더하기 베타가 5가 될 건데, 5를 한번 여기에 집어넣어 보게 되면은 이제 A, B 사이에 관계식 관계가 등장을 할 거고, 여기도 알파 더하기 베타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 보게 되면은 식이 한계가 등장을 한다. 첫 번째 케이스 이쪽으로 갑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5일 때야. 여기에 5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은 정리 좀 할게요. 3 마이너스 a분의 2b는 3 마이너스 a분의 2b는 3.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3a는 마이너스 2b라는 관계식 한계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쓸까 그냥? a분의 b는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갑시다. a분의 b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가 요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5일 때를 구해보시면은 마이너스 5 넘어가면 마이너스 7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a분의 2b는 7일 때, 결국에 여기서 a분의 b가 2분의 7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a, b의 개수, 요거를 만족하는 a, b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고, 요걸 만족하려면은 요게 2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지. 2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6 또 2분의 3이 되려면은 6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절대값 b가 20보다 커지면 안 되는 거니까 가능한 건 결국에 이제 2분의 3 4분의 마이너스 6 6분의 마이너스 9 10 뭔 소리야? 8분의 4배 곱한 겁니다. 마이너스 12 5배 하면 10분의 마이너스 15 6배 하면은 10 헷갈려 12분의 마이너스 18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6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a가 음수일 수도 있겠죠.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밑에다 붙여버리면은 6개가 더 추가적으로 생깁니다.
그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 순서상 A, B의 개수는 12가지가 등장을 하게 될 거고, 이 아래 것도 뭐 똑같이 가는 거죠. 이게 2분의 7 가능, 그 다음에 4분의 14 가능, 그 다음에 6분의 21 불가능.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붙인 거, 마이너스 붙인 거, 이런 식으로 또 마이너스인 것도 2개가 등장을 하게 될 거다 보니까 이것도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 총 4가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16가지가 답이에요. 16가지. 이게 만약에 아까 뭐 서로 다른 이라는 걸 못 본 다음에 2, 2로 가게 되면은 이게 2, 2로 가면은 답이 40개가 추가가 될 거거든요. 하여튼 뭐 이제 문제가 이상해져가지고 이런 것들 잘 보고 가야 됐다. 요게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아요. 16번이. 하여튼 약간 부정방정식 냄새를 딱 맡은 다음에 두근의 합이 정수, 두근의 곱이 정수 쪽으로 가기 위해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써봤어야지 뭔가 문제가 풀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으로 갑시다. 18번. 18번 원방 문제예요. 원방 안 들어가면 넘어가면 되고, 얘는 원의 방정식하고 그 중선 정리를 엮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 중선 정리를 어떻게 떠올리냐? 그래서 이거는 딱 봤는데 여기 PA제곱 더하기 PB제곱 이렇게 구하라고 할 때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은 2배의 우리 PM제곱 더하기 MB제곱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을까요? 다시 중선 정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겁니다. P, A, B 이렇게 있었을 때 중점이 M인 거죠. 그러니까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은 2배의 PM제곱 더하기 MB제곱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중선 정리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중선 정리를 사용을 하겠냐? PA의 제곱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수고, PB제곱도 마찬가지로 변수인 상태인 거야. 그래서 이것도 달라지고 있고 이것도 달라지고 있는데, 얘를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얘는 MB의 제곱은 그래도 고정이 되어 있게 될 거거든요. 이 MB의 제곱이라는 거는 애초에 A랑 B 사이의 중점인 거니까 좌표면 체크해 보시면은 이게 6,11, 6,5, M은 6,8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럼 MB의 제곱은 이 점 사이 거리니까 이만큼은 3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2배의 PM제곱 더하기 9 이렇게 되겠죠. 2배의 PM의 제곱 더하기 18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PA의 제곱하고 PB의 제곱이 둘 다 변수일 때 중선 정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변수의 개수를 한 개로 줄일 수가 있다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럼 PM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그럼 PM이라는 게 뭐냐? 점 P라는 거는 원 위에 있는 점인 거고 M은 밖에 있는 점입니다. 근데 원이 중심이 원점인 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2인 뭔 소리야?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 원 밖에 6,8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 거죠. M 6,8. 그랬을 때 원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PM의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지. 요 PM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PM의 최소값, 요 PM 이 길이의 최소값, 원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원 밖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게 되면은 요때죠. 쭉 밖에 있는 점과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지름을 뺀 요만큼 거리에 있는 게 최소일 때의 P가 되겠다. 그래서 원래 중심이랑 밖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 노란 길이 구해보시면 길이가 10이 될 거여서 10에서 이만큼을 빼면은 남은 길이는 8 이렇게 되겠다. 8 여기 2인 거니까 답은 2 곱하기 64 더하기 18 이렇게 있는 건데, 걔를 2로 나눈 거여서 뭐 2로 나누니까 뭐 애초에 2를 나눈 요게 답이겠네요. 64 더하기 9 73 1번이 답입니다. 1번. 오케이. 이런 식으로 원방이랑 중선 정리가 엮여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문제를 만약에 안 풀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요 P라는 점을 가지고 P라는 점을 x, y라고 둔 다음에 P라는 점을 x, y라고 둔 다음에 x, y에서부터 요 두 개 점 사이의 거리 막식을 세워봐야 하는데 조금 복잡해질 것 같아요. 여튼 중선 정리가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중선 정리를 사용을 했었어야 된다. 네. 넘어가서 서술형 1, 2번은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3번으로 가볼게요. 3번은 이 기하적인 상황을 조금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해본 사람들은 좀 알 텐데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근데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게 요 함수랑 요 함수랑 요 함수 뭐야 이거? 이 세 개의 함수가 있었을 때 세 함수 사이의 위치 관계가 요게 제일 밑에 있고 얘는 얘보다 항상 위에 있고 얘는 얘보다 항상 위에 있는 뭐 그런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들을 그려봤을 때 좀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그래프를 그렸을 때 왼쪽에 있는 거 최고차항계수 음수고 추계방정식이 x는 2분의 3이죠. 얘는 최고차항계수가 양수고 추계방정식이 2분의 1인 거야. 그럼 두 개의 그래프가 추계방정식이 2분의 1인 거, 추계방정식이 2분의 3인 거 이렇게도 그려질 수가 있고 아니면은 2분의 1인 거, 2분의 3인 거 이렇게도 그려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사이에 직선을 끼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하적으로는 접근을 먼저 해보는 거야. 두 개의 함수가 얘랑 얘랑 뭐 이런 식으로 있었대요 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얘보다 항상 위에 있다 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혹여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이에다가 직선을 끼워 넣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얘보다는 위에 있고 얘보다는 위에 있고 얘보다는 밑에 있다? 말도 안 되죠. 지금 이 그림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이차 함수가 그려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운데 낑겨있는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보다는 위에 있고 얘보다는 밑에 있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해서 이제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등장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사이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되게 많은 직선들이 들어가 있게 될 거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2차 함수가 두 개가 이렇게 해서 접하고 있었다면은 그때 가능한 직선은 이 접점이 있을 거죠. 2차 함수 두 개가 접하고 있었을 때 이 접점을 지나는 접선밖에 없을 거다. 이 2차 함수보다 위에 있고 이 2차 함수보다 밑에 있으려면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여서 이제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나에 따라서 직선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나를 판단을 해볼 때 얘랑 연립 한번 하는 거죠. 이 두 2차 함수는 어떤 관계인가? 다시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랑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은 어떤 관계인가? 그럼 둘이 같다라고 합시다. 방정식을 세워본 다음에 좌변으로 넘겼어. 그럼 2x제곱 이쪽으로 넘긴 거예요. 빼기 4x 더하기 2는 0이 될 건데 이 방정식은 지금 2배 x 빼기 1이 완전 제곱이 되겠죠. x는 1에서 중근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여서 결국에 이 함수와 이 함수는 접하고 있다. x가 1일 때 접하고 있다. 이 케이스가 답이 됩니다. 여기에 1, 뭐 1 대입해 보시면은 3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 두 개의 함수는 1,3에 지금 접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저 가운데 있는 직선은 1,3을 지나는 2차 함수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의미부여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뭐 그 다음에 판별식 쓰는 거죠.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기울기 m이었어. mx 빼기 1 더하기 3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이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 아니면 뭐 얘랑 연립해도 상관없고 여튼 얘랑 접하고 있다라는 의미부여를 해주면 되는 거여서 얘는 얘라고 한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이걸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럼 판별식이 0이다를 써보게 되면은 그때 기울기는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 판별식 0이다를 쓰게 되면 기울기가 1이 등장을 할 거여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 더하기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뭐 이제 n 값도 전개하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m은 1이었던 거고 n은 3이었던 거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물론 절대부등식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는 건데 이제 기하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런 걸 만약에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냥 풀면 되긴 합니다. 우리 부등식 두 개짜리 이렇게 있게 되면은 얘랑 얘랑 연립하는 거고 얘랑 얘랑 연립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 연립하는 거야. 넘겼을 때 그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 여기도 이거 넘겨 우변으로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성립하면 되는 거죠. 연립.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고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해야 돼. 그럼 요 위에서 요 2차 부등식에서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 위에 거에서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 위에 거에서의 뭔 소리야? 위에서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 아래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게 되면은 둘 다 성립하는 애가 될 거여서 요거 동시에 만족하는 n 값을 구해보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계산은 생략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계산하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게 뭐 요런 상황이었다. 요런 상황이다 보니까 접선일 수밖에 없겠다. 정도는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갔을 때 지금은 계산을 조금 거치긴 한 건데 답이 더 빨리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림으로만 접근했을 때. 그래서 상황 정도는 기억을 하자고요. 마지막 서술형 4번 문제로 갑시다. 이거는 원방 문제고 난이도는 한 2등급 정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선은 뭐 직선 x 더하기 y는 t가 원에 접할 때 t 값을 k라고 하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원에 반지름이 1이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이렇게 있는데 y는 x 더하기 y는 t라는 거는 y는 이렇게 있는 거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t가 있는데 얘가 이 반지름이 1인 원에 접할 때 t 값을 k라고 하겠대요. 이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건데 이때의 k 값 y 절편을 가지고 이때 t 값을 이때 t 값 y 절편을 가지고 k라고 하자. 실제로 원의 중심 0,0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1일 때를 잡아보게 되면 이 길이가 1일 때를 보시면은 요거 1대 루트 2야. 그래서 요 길이가 루트 2가 됩니다.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도 되고 지금처럼 45도일 거니까 1대 루트 2로 해서 루트 2다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K값은 루트 2인 걸 구한 거고 T값이 0부터 루트 2 안에 있을 때 직선과 원이 만나는 두 점 AB와 원점 O를 세 곡지점으로 한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다시 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t인 건데 t가 이 안으로 들어오겠대요. 이 안쪽으로 싹 들어올 건데 요때 만나고 있는 두 개의 점을 A랑 B라고 하는 거죠. 뭐야 이거 아닌데? 얘죠. 여기 A 요게 B다.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자.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려면은 밑변이랑 높이만 알면 되는데 밑변이라는 건 그냥 선분 AB의 길이가 될 거고 높이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원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한번 구합시다. 거리 한번 구해보면은 요게 직선의 방정식이 x 더하기 y 마이너스 t는 0 이렇게 있을 거여서 이때 거리 d는 d값을 구해보면은 d는 루트 2분의 0, 0에서부터 거린 거니까 이게 절대값 t 이렇게 될 건데 t가 0부터 루트 2 사이를 했으니까 이거 루트 2분의 t 이렇게 되겠죠. 루트 2분의 t. 그래서 이 주황색의 길이가 루트 2분의 t가 됩니다. 루트 2분의 t. 그 다음에 요만큼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잖아. 1. 그러다 보니까 요 AB의 가운데, 요 가운데만큼, 중간만큼의 길이를 구해보게 되면은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1 빼기 요놈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B의 길이를 잠깐 구해보면 AB의 길이는 얘는 2배의 절반만큼의 길이가 될 건데 이 절반의 길이가 루트 1 마이너스 여기의 제곱 2분의 t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됐다. 그래서 이제 밑변의 길이 구한 거고 AB의 길이 높이도 구했으니까 넓이만 구해주면 되는 건데 그럼 넓이 여기다 씁시다. 넓이 이 S의 T라는 식이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ST를 구해보게 되면은 ST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될 거여서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얘 때리면은 요거 2 사라지게 되면서 밑변 루트 1 마이너스 2분의 t제곱 곱하기 루트 2분의 t 이런 식이 쓰여있게 될 거다. 오케이. 여기까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넓이를 좀 구해봐야 되는데 이 넓이를 구할 때 이 루트 2t를 가지고 안으로 집어넣어 볼게요. 루트 2분의 t를 집어넣으시면은 요게 이런 식이 되더라. 2분의 1 집어넣어서 그럼 2분의 1 8분의 1 요게 우선 집어넣을게요. 다 그냥 2분의 t제곱 루트 2분의 t를 가지고 집어넣고 있으니까 들어갈 때는 2분의 t제곱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2분의 t제곱 마이너스 4분의 t4승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래서 루트 안에 이런 식이 들어가 있게 될 거고 요거 잠깐 정리 좀 해보면은 4분의 1만큼을 밖으로 뺍시다. 4분의 1이 빠지면서 2분의 1로 밖으로 나가게 될 거고 여기 안에 있는 게 2t제곱 마이너스 t의 4승 이렇게 있게 되겠죠. 2t제곱 마이너스 t의 4승 요만큼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지금 문제. 근데 여기 잠깐 치환을 이용을 할 건데 요 t제곱을 가지고 x라고 좀 치환을 해볼게. 그리고 결국에 요 루트 요만큼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 루트 안에 있는 게 최대가 될 때가 최대가 될 거다 보니까 요 안에 있는 2t제곱 빼기 t4승이 최대가 될 때 2t제곱 빼기 t4승이 최대가 될 때 t제곱을 내가 잠깐 라지 x로 치환을 해보면은 결국에 이 x 빼기 x제곱이 최대가 될 때를 구해주면 되겠다. 그럼 이 x 빼기 x제곱이 최대가 되려면은 이거 잠깐 y로 좀 더 볼게요. 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이 쓰여있게 될 거여서 라지 x가 1일 때 최대값이 1이 될 거다. 결국에 라지 x가 1일 때 t제곱이 1일 때 최대가 될 거고 t제곱이 1일 때 1이 최대인 거죠. t제곱에 1을 집어넣어. 그럼 2 빼기 1인 거니까 여기가 1일 때가 최대가 되면서 답은 얘가 2분의 1일 때가 최대값이 될 거다. 얘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식이 쓰이게 됩니다. 잠깐만요.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여기서 잠깐만요. 계산 실수한 것 같아서 계산 실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대값이 2분의 1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까지 식 세우는 거니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식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실 때 이 전체 최대를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전체 최대를 못 구하겠으면은 이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뭐가 최대면 전체가 최대가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잘 서술해야 될 거고 이 안에 있는 것만 최대가 될 때를 구해서 이런 식으로 답을 내면 되겠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작년 한영국 기출문제 해설을 마쳐보겠습니다.